자, 이렇게 되시고요. 여기 위에 거는 이제 그 알파벳 대문자 A부터 Z까지. 교재에서는 요거 한 개 있네요. 요거 한 개와 두 개에 대한 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끝나면서. 자, 그 다음에 if 문장 한 개 만들었습니다. if. 만드셨는데, 이게 코드가 똑같네요. 코드가 똑같은데 숫자만 틀리죠. 그 65가 아니라 97부터 122 이렇게 되시고요. 97이 뭔지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97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지금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제가 시소를 이용해서 쌍따옴표 찍고 97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알파벳 기호로 뭔지 이렇게 알려고 그래요. 알파벳 기호로 뭔지 알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얘가 97일 때 97이 문자열 얼마일까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97을 찍으면 되죠, 그죠? 97을 찍으면 돼요. 97. 여기 97을 찍으면 돼요. 근데 이게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라? 캐스팅해라, 캐스팅. 그래서 캐릭터로 캐스팅해라. 그렇게 해보시고 실행해보시면 여기 알파벳 소문자 A입니다. 소문자 A. 97이 소문자 A. 되셨나요? 소문자 A. 요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122는 뭘까요? 이렇게 122는 뭔지 모르니까 여기다 또 이제 계속 이어서 플러스 쌍따옴표 찍고 콤마 찍고. 자, 저는 122가 뭔지 모르겠어요. 숫자 122의 코드값. 122의 코드값은 또 이렇게 쓰시고 캐릭터 이렇게 붙이시고 122로 바꿔서 이렇게 이어붙이기를 해서 계속 122 찍어보시면 되죠. 찍어보셔서 실행해보시면 120은 소문자 G입니다. G.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것을 하는 거죠. 요거는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이죠. 그래서 소문자라고 알파벳 소문자이군요. 아니면 알파벳 소문자가 아니군요. 뭐 이렇게 찍으라고 시키면 데이터 값은 65고요. 얘는 알파벳 대문자입니다. 대문자이고요. 소문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문자가 아니군요. 라고 이제 찍히게 되는 거죠. 데이터에 따라서. 되시겠죠? 교재는 else를 안 했지만 저희는 else를 해보시면 이게 소문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의 코드값을 찍어보시면 이렇게 된다. 요 사이에 여기 97과 if 문장에서 물어봤던 97과 122 여기 사이에 뭐 어떤 문자냐 이렇게 알아보시려면 실제로 캐릭터로 찍어보시면 됩니다. A부터 G까지입니다. G까지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여기 위에 거 이제 복사를 그대로 하시는 거죠. 이제 여기 주석을 한번 달아보시면 여기 위에 거를 누른지 알았으니까 여기 질문한 건 뭐예요? 코드값이, 캐릭터 코드값이 여기 사이에 있냐라고 물어본 건데, 여기 코드값에 해당되는 게 요 사이에 있습니까? 69부터가 아니고 이제 저희는 97부터 122 사이에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건데, 그거는 이제 소문자, 대문자가 아니라 알파벳 소문자 사이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소문자. 저희가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 사이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고, 알파벳으로 A, 소문자 A부터 소문자 C 사이에 있는 데이터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사용하고 있는 거다. 자, 이제 숫자를 쓸 건데, 여기 또 복사. 지금,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조건문에서 뭐라고 썼냐면, 조건문에 48부터 57. 이게 10개입니다. 57. 이게, 여기 시작하는 숫자보다 한 개 적은 거. 한 개 적어야 10개입니다. 아이고. 여기 숫자가, 그래서 이제 57, 48부터 58까지는 11개, 11개입니다. 11개. 11개입니다. 예. 요거는 뭔지 모르고 주석은 나중에 달고요. 근데 여기 48이니까 48 코드 값으로 찍어보는 거죠. 48을 코드 값으로 찍어보고 57을 코드 값으로 찍어보시면 48에 해당되는 코드 값 찍어보고 57을 코드 값으로 이렇게 찍어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게 0이네요. 0. 땡땡을 안 쳤네요. 땡땡. 48 부분은 0이고요. 숫자 0.
57은 숫자 9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에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알파벳 소문자가 아니라 숫자, 여기다 주석 처리. 이게 숫자를 물어보는구나. 숫자, 이렇게 숫자를 물어봅니다. 숫자 이제 0부터 9까지 사이의 데이터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캐릭터 코드 값이 48부터 57까지 이렇게 데이터이고요. 그러면 이제 숫자이군요 라고 쓰시면 되겠죠. 숫자, 얘는 숫자이군요. 숫자이군요. 여기는 숫자가 아니군요. 이렇게. 되시겠죠? 숫자가 아니군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실행해 보시면 지금 이제 48부터 57 사이의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데이터는 65입니다. 65 아니기 때문에 얘는 숫자가 아니군요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나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냐 아니냐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까지 이제 한번 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해볼 거는 뭘 해보시냐면 이제 배수를 구해 보시는 거예요. 배수. 숫자인 경우에 여기가 배수에 해당되는 것은 배수, 몇 배수 확인하기 쓸 건데 int 쓰시고 value 값을 6이라고 줬습니다. 6. 그 몇의 배수냐고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배수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해볼 겁니다. 해보실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기 맨 처음에 물어본 거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둘 다 맞죠? 그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이렇게 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이 두 번째 물어볼 거는 2의 배수 면서 3의 배수 3의 배수가 맞는가 3의 배수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위에 거는 오화연산이 되는 거죠. 또는이 돼서 이제 여기는 오화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된다. 3의 배수든지 2의 배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맞으시면 되고, 컴퓨터 자바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오화 또는 이제 이렇게 쓰시거나 또는 이제 오화연산을 이렇게 두 개를 쓰시거나 사용을 하십니다. 이때 한 개 쓰는 거와 두 개 쓰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한 개 쓰면은 이제 끝까지 두 개를 다 비교합니다. 앞에가 true라도 앞에가 true면은 그 다음에 끝나야 돼요. 원래는 true더라도 뒤에도 검사하러 갑니다. 뒤에도 검사하러 간다. 앞에 게 true예요. 둘 중에 하나만 true면 됩니다. 그랬는데 앞에 게 true예요. 그럼 뒤에 거 검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뒤에도 검사하러 간다. 이게 한 개짜리고요. 두 개짜리는 앞에 게 true예요. 그럼 뒤에 거 앞에 게 true예요. true이면 뒤에는 검사 안 해요. 처리상 두 개짜리 쓰는 게 좀 빠르겠죠? 그 뒤에 있는 거 굳이 검사하러 갈 필요는 없어요. 앞에 게 true면 그걸로 끝난 거죠. 끝나기 때문에 검사하러 갈 필요가 없는 게 두 개짜리. 한 개짜리는 앞에 걸 검사를 했어요. true예요. 그래도 뒤에 거를 검사하러 가는 거죠. 그 뒤에 있는 거는 여기 2의 배수, 3의 배수 이렇게 쓰는 것은 얘는 AND 연산자입니다. 면서 둘 다 맞아야 돼요. 앞에 2의 배수도 맞아야 되고 3의 배수도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됩니다. 그래 이거 AND 연산이라고 하고, 얘는 AND 연산자는 한 개짜리를 쓸 수도 있고 두 개짜리를 쓸 수 있습니다. 두 개짜리를 쓸 수 있는데 요런 게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써가지고 사용할 때 한 개짜리를 쓰면, 만약에 한 개짜리를 써서요 이렇게 한 개짜리를 쓰면 앞에 게 false이면 더 이상 뒤에를 검사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false일 때 앞에 게 false예요. 그러면 결론은 false예요. 뒤에 게 뭐가 붙든지 간에 false예요. false면 뒤에는 검사하러 가지 않아도 되는데 뒤에도 검사하러 가는 게 한 개짜리. 예, 두 개짜리가 있습니다. 두 개짜리 있으니까 두 개짜리는 앞에가 false이면 뒤에는 검사하러 가지 않아요. 더 이상 검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뒤에는 검사를 안 한다. 하러 가지 않는다. 이게 두 개짜리입니다.
자, 이제 이런 코드에서 효율면이 있어가지고요. 그 한 개짜리를 안 쓰고 두 개짜리를 씁니다. 그래서 스마트하다. 그래서 스마트 연산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OR의 스마트 OR 연산자, AND의 스마트 OR AND 연산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냥 쓸 때에 그래서 요게 두 개짜리는 한 개짜리 이렇게 쓰게 됩니다. 교재에서는 한 개짜리 쓴 거와 두 개짜리 쓴 게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는 것은 이제 잘 모르겠고, 여기 엔드 연산화 오화 연산자에서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처리될 때는 이렇게 처리가 된다. 그래서 앞에 true일 경우에는 뒤에 검사하러 꼭 가게 만드는 게 한 개고요. 두 개는 true이면 더 이상 검사를 안 해도 되니까 뒤에 검사를 안 하도록 만드는 게 두 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짜리를 그냥 쓰는 거죠. 선생님 두 개짜리를 계속 쓰고 있구나. 이런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if라고 쓰시고요. 가로가 닫고. 여기 이제 앞에 이의 배수여야 되고, 그 또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의 배수 연산하는 거 이렇게 가로 열고, 그 다음에 그 오화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3의 배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요거 이렇게 안 쓰시더라도, 그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가 산술 연산이기 때문에 우선 연산됩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갖고는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의미상 요게 한 개고 또는 그 다음에 두 개.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 연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연산을 해서 또는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둘 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 열고 갖고 쓸 수 있으시고요. 지금 밸류값 퍼센테이지를 붙여 썼는데 붙여 쓰셔도 되고 구분이 되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되고 띄어 써야 됩니다. 이게 쓰시면 2를 나눈 나머지 이런 뜻이고 이꼴 두 개 쳐는 다음에 0이라고 썼습니다. 2를 나눈 나머지가 0이다. 그 얘기는 2의 배수다 이런 얘기예요. 2의 배수라고 쓴 거는 여기 2를 나눈 나머지 여기가 2를 나눈 나머지가 0이면 2의 배수구나. 3의 배수다 그러면 어떻게 써요? 3을 나눈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되고요. 그럼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서 이제 퍼센테이지 나오는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딱 떨어졌다. 이런 얘기에서 2의 배수란 뜻입니다. 그럼 3의 배수를 쓸 때는 밸류 값에 해당되는 게 퍼센테이지 나누기를 했어요. 3으로 나눠봤더니 얘가 0이 됐어요. 0. 이렇게 되면 3의 배수입니다.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이렇게 쓴 거고요. 3의 배수 두 개짜리를 썼는데 두 개짜리는 그 앞에 true이면 뒤에는 검사로 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입니다 라고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소를 이용해서 쓰시면 자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3의 배수군요. 이렇게 써놨고요. else 써보시는 게 좋다고. else 써가지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아니군요 쓰면 되겠죠. 2의 배수가 아니군요. 이렇게 해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아니군요. 지금 6은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맞죠.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그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군요. 이렇게 되고 있고요. 얘는 이제 요거 두 개짜리를 썼기 때문에 요게 true이면 이제 여기서 끝. 요거는 연산을 안 한 거예요. 연산을 안 한 거고 여기까지만 연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다. 네, AND 연산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게 false이면 이제 뒤에 있는 거는 검사하러 가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좀 해서 하시고요. 여기는 OR을 AND로 바꾸는 거죠. AND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이유 AND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이제 여기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군요. 이렇게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는 아니군요. 이렇게 이면서 3의 배수가 아니군요. 이렇게 정도 써보시면 되겠고요. 실행해 보시면 얘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이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6은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입니다. 2 곱하기 3 그래서 6이 되는 거죠. 예.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게 됩니다.